넘어가도록 할게요. 릴리님이 70% 노력, 30% 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의 노력을 보고 행운이, 기회가 생긴다. 라는 내용이었죠. 자, 다음에 39번, 40번 문제 볼게요. 39번은 이 대화 전의 내용. 찾는 문제고요. 들은 내용과 같은 거 마찬가지로 나와 있네요. 이 대화 전의 내용이니까 이 앞에 나온 부분, 앞부분을 잘 들으면 이 대화 전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빠님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상급 토픽 연습 어느 영상입니까?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하는 수업들은 토픽 2 내용이기 때문에 토픽 2를 보시는 분들, 토픽 2는 상급부터 6급까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와봄 토픽에 올려져 있는 토픽 수업들은 다 이 토픽 2 목적으로 합니다. 상급부터 6급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듣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럼 이 상품권은 지역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좀 늘었나요? 네. 상품권을 사용해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시장은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앱을 통해 10만 원권 상품권을 9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 덕분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주시에서 내년부터 할인율을 5%로 낮추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시에서 예산을 더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을 찾는 시민은 많아졌는데 예산은 그대로이니 할인율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지역 시장을 찾던 시민들이 다시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상품권을 사용해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시장은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앱을 통해 10만 원권 상품권을 9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 덕분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주시에서 내년부터 할인율을 5%로 낮추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시에서 예산을 더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을 찾는 시민은 많아졌는데 예산은 그대로이니 할인율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지역 시장을 찾던 시민들이 다시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39번 40번 잘 들어보셨어요? 자, 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39번의 답은 3번이고요. 40번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40번을 풀어달라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40번을 대부분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보면 지역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품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 경기도에서는 이전부터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 화폐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역 화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만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예상 문제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뭐 모바일 쇼핑이라던가 또는 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들이 많이 생기죠. 대형 마트들 또는 모바일 쇼핑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자, 근데 이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원래 있었던 전통 시장 또는 전통적인 지역에 있는 그런 상권들, 직접 가서 물건을 안 사니까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다 손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인점으로 있는 대형마트나 모바일 쇼핑 이용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든 게 보호 방법으로 만든 게 지역 화폐 또는 뭐 지역 사랑 뭐 상품권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거 상품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상품권을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냐면 사용처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전통 시장이나 지역의 그 상권에 가서 상권이라는 것은 가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가게들 이런 곳에 가서 쓸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지역 상권 전통시장의 손해를 메꾸고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이 이거예요.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 보호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왜요? 이렇게 모바일 쇼핑이나 대형마트로 물건을 사버리면 사실은 이 대형마트는 대기업들, 뭐 삼성, 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들만 돈을 벌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벌죠.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서 가게를 만들어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직접 가서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돈이나 카드보다 혜택은 뭐냐면 돈이나 카드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할인율이 높아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 손님이죠. 손님에게도 좋은 점이 있어요.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게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할인받아서 더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직접 가서 사야 된다는 거죠. 가서 구매해야 한다. 이런 단점도 있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이런 지역 상권들 손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특히 이런 전통시장,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은 언제 효과가 컸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거리두기 해서 이제 소상공인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손해가 컸죠. 예, 코로나19 시기에 조금 활성화되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네, 내용 한번 볼게요. 수아님이 어렵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내용 보면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볼게요. 자, 이 상품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품권이 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상품권은 돈처럼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보통 백화점 상품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품권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상품권을 사죠. 상품권. 그럼 이 상품권을 돈처럼 쓸 수 있어요. 정해진 장소에서 이것을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대요? 지역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데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렇다는 말씀이신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앞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이죠. 앞에서 이렇다는 말이죠 라고 앞 내용을 확인할 때 내가 들은 내용 확인할 때 상대방에게
다시 정확한 정보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이 대화 전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만들었다 라는 내용 3번이라고 답이 볼 수 있습니다. 답 3번이라고 쉽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제로 시장을 찾는 손님이 늘었나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었는데 이거 효과 있었나요?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라고 말해요. 효과 있었다는 거죠? 손님이 늘었다는 겁니다. 자, 상품권을 사용해서 장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역 시장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대요. 손님이 늘어났네요. 자, 특히 앱을 통해서 10만 원을 9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 덕분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와, 그럼 할인을 거의 엄청나게 할인해 주는 거죠. 내가 10만 원이라는 돈을 9만 원에 사서 9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이나 쓸 수 있는 거니까 만 원이 이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효과가 있었다. 여기 나오죠? 지역시장 상품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릴리님이 이 주제는 쓰기 문제로 연습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릴리님.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나오겠죠. 지역 화폐. 지역에서 만드는 지역 화폐의 좋은 점. 지역 화폐가 왜 생겼는가? 이거 문제점. 보완 방법.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약간 이 주제는요,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 지역 화폐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시험 볼 때는 이 주제로 물어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아닌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 화폐가 뭐지? 라고 좀 지역화폐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전 세계 시험에서는 시험에 나오기 좀 어렵고 한국에서 보는 시험 있죠? 한국에서만 보는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되겠죠. 네, 계속 볼게요. 자, 그런데 자, 상황이 바뀌었네요. 인주시에서 내년부터 할인율을 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대요. 이 할인율을 낮추면 사람들이 더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 5% 똑같이 나왔네요. 지역 상품권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5% 줄었다라고 했는데 사업 예산이 아니라 할인율이 5% 낮춘다. 5% 줄었다라는 내용이니까 3번 틀렸죠. 더군다나 밑에 보면 예산을 늘리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작년과 예산이 똑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상품권을 찾는 시민은 많아졌는데 예산은 그대로 똑같다라는 거죠. 작년과 똑같으니까 할인율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지역시장을 찾던 시민들 발길이 돌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걱정됩니다. 뭐가요? 발길 돌리다, 발길이 끊겼다,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죠. 여기서 2번 확인할 수 있어요.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발길이 끊겼다, 끊긴 게 아니라 끊기지 않을까, 끊길까봐 우려된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길이 끊겼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년부터 할인율을 낮추니까 이렇게 걱정됩니다 말하고 있는 거라서 할인율이 지금 줄어든 상황은 또 아니겠죠. 2번 틀렸고요. 마지막 4번. 지역시장 상품권 사업 투자 대비 성과 얻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요즘 효과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성과 내기 어렵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요? 여기 밑에 효과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이죠. 4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도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지역 시장 활성화 방안, 이게 혜택, 뭐 상품권 무엇인지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만 만든 상품권,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뭐죠?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사게 되고, 소비자들은 할인받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모두 다 좋다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41번, 2번 내용 볼 건데요. 자, 41번, 2번 강연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중심 생각이죠. 주제 찾기예요. 2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 찾는 내용입니다. 내용 보면요. 뭐 인간의 영생, 삶의 영원함, 죽음, 영원한 삶. 뭔가 영원히 사는 것과 죽음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고요. 뭐 연구, 동물 실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동물 실험, 연구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과학자들은 죽음에 대해 영원한 멈춤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몸의 모든 기능이 영원히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죽음이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은 쥐의 뇌에 피를 공급하니 70% 이상 뇌 활동이 회복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뇌의 회복으로 인해 생명 연장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죽음이 사라지게 될 미래가 우려됩니다. 끝이 있어야 자신의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과학자들은 죽음에 대해 영원한 멈춤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몸의 모든 기능이 영원히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죽음이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은 쥐의 뇌에 피를 공급하니 70% 이상 뇌 활동이 회복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뇌의 회복으로 인해 생명 연장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죽음이 사라지게 될 미래가 우려됩니다. 끝이 있어야 자신의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41번 자, 잘 들으셨나요? 42번 일반적으로 이 강연의 중심 내용, 주제 찾기와 관련한 문장 표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앞부분에서 남자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고르세요라는 13번부터 15번에 해당하는 그런 그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그 문장 표현이 여기서 주제 찾기와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었죠. 네, 답을 보면요. 41번 답은 2번, 42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 강연에서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또 뭐라고 말해요? 죽음이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대요. 누구나 죽으니까 누구나 똑같다. 평등하다. 죽는다라는 건 똑같다.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러나 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이유를, 그 근거를 뒤에
이 최근에 발표된 연구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근거가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이라고 말하죠. 이 죽은 쥐의 뇌에 피를 공급하니까 피를 넣어주니까 70% 이상 뇌 활동이 회복됐다라는 게 밝혀졌대요. 뇌 회복은 무엇을 의미해요? 생명이 계속된다. 연장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계속 이어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는요. 지금 변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변화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죽음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 평등했는데 이제는 평등하지 않아질 거야. 앞으로는 변화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다음 부분에 생각을 말해요. 뭐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려돼요. 걱정돼요. 라고 말하죠. 자, 이 부분이 이 여자의 생각,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여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죽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됩니다. 라고 말하죠. 왜요? 이유가 뒤에 나와요. 이유, 끝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대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긴다,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리고 끝, 죽음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더 열심히 산다라는 거죠.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말 자체는 살아있을 때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죽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여자의 중심생각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중심생각. 주제 뭐예요? 이 강연의 중심생각은 인간이 계속 살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면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영원히 사는 게, 죽음이 없어지는 게 좋지 않다. 걱정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번이 답이 됩니다. 릴리님이 평등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평등은 equa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평등하다라는 것은 어떤 차이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똑같은 상황, 누구나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평등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요. 한 번 살고 한 번 죽어요. 이것은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평등하다, 모두 다 똑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양성평등 할 때도요. 양성평등이라는 것도 이 양성이라는 게 두 가지 성이니까 남성과 여성을 의미해요. 남성과 여성은 차별이 없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에 한쪽이 더 높거나 낮은 것 없이 둘 다 똑같다라는 의미가 양성평등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주제는 2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넘어가서 이제 들은 내용과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번에 1번에서 이 연구 나왔는데 여기 나왔죠. 이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 무슨 연구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죽은 쥐의 연구를 했어요. 그럼 이 인간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건 틀렸겠죠. 죽은 쥐에 뇌에 피를 공급하니까 뇌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1번 틀렸고요. 자, 영원한 삶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끝이 있어야 해요. 이 끝은 죽음이었죠. 죽음이 있어야, 끝이 있어야 후회 없이 노력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물 실험 결과 여기 죽은 쥐 이 부분 또 봐야겠죠. 죽은 후에 뇌 활동 재개시킬 수 있다 라고 나왔었어요. 어떻게 해요? 뇌에 피를 공급하니까 뇌 활동이 회복됐고 뇌의 회복은 생명의 연장이었습니다. 여기 동물 실험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죠. 죽은 후에도 뇌 활동을 다시 뇌 활동하게 만들 수 있었다. 볼 수 있고요. 이번 연구 또 이거 연구네요. 쥐 연구. 더 이상 인간의 죽음 평등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연구로 인해서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 뭐라고 말해요? 걱정된다, 우려됩니다 라고 말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죽음이 사라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사라지면 이제 평등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이 연구 결과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추측하고 걱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지금 현재 평등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넘어가기 전에 단어 한번 볼게요. 지금 우마르조님이 공급하다 물어보셨습니다. 여기 있었죠? 피를 공급하니. 여기 공급하다 나와 있었고요. 또 여기서 볼만한 게 명명하다. 이것도 단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있나요? 궁금하신 거? 연장 아까 우리 봤는데 이것도 보고요. 또 위에서 영생이라고 나왔었죠. 이 영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님이 4번 대답에 죽음은 평등하지 않다. 무슨 뜻인가요? 이 4번에 나와 있는 죽음은 평등하지 않다. 여기 나와 있었죠. 자, 이렇게 죽음은 평등한데 이제 더 이상 죽음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죽음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바뀌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영화 같은 곳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돈을 이용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렇게 상황이 되면 죽음이 평등하지 않다. 모두 다 똑같이 죽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은 죽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죽고 돈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치료를 받아서 계속 이 쥐처럼 이 연구에 나오는 쥐처럼 계속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죽음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넘어가서 단어 볼게요. 명명하다, 공급하다, 연장, 그다음에 아까 영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명하다가요. 이게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 이름 붙이다 또는 뭐 이름을 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명명하다. 또는 정의하다. 개념을 만들다 이런 뜻을 명명하다라고 하죠. 여기 문장에서도 보면 과학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불러요? 영원한 멈춤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부르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정의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공급하다 보면요. 이거 일단 문장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장소 나오고요. 어디에 내용 어떤 것을 공급하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공급하다는 어떤 내용을 장소에 넣어주다, 전해주다 라는 뜻이 돼요. 공급하다, 전해주다, 넣어주다, 주다 라는 뜻이 있죠. 자, 여기 문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죽은 쥐의 뇌에 장소가 이 뇌가 되는 거예요. 죽은 쥐의 뇌에 무엇을 넣어요? 피를 넣으니 라는 뜻이 돼요. 넣어주니
라고 볼 수 있죠. 자, 예시 하나만 더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는 자동차에 뭘 줄까요? 기름.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기름을 넣어 주었다. 공급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릴리님 서플라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공급하다 서플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장. 길게 이어지다. 계속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계속 끝나지 않고 추가로 계속 연결되는 것을 연장하다 라고 해요. 재개시키다도 있었나요? 여기에? 일단 이 영생까지 보고 한번 볼게요. 재개시키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 영원히 살다 라는 뜻이 돼요. 영원히 살다. 같은 말로는 영생 말고 불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죽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뭐 약간 우리 뱀파이어, 이거 보면 뱀파이어 같은 그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죠. 계속 살죠. 영생 또는 불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답에 있어요. 여기 재개시킬 수 있다. 재개라는 것은 이 재자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걔는 활동하다,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활동하게 만들다. 시키다 있으니까요. 사동이죠. 무엇을 하게 만들다, 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일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때 문장은요. 어떤 사람을 어디에 무엇에 활동 일에 재개시키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문장 표현. 자, 그래서 예시 보면요. 매니저가 배우를 자기가 이제 컨트롤하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배우를 드라마에서 다시 일을 하도록 쉬고 있었는데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재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흡혈이스 뱀파이어이라고 말하셨는데요. 저 뱀파이어는 피를 마시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재개시키다, 멈춘 것을 다시 일하게 하다, 다시 활동하게 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단어 정리하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43번, 4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아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같죠? 주제어 찾으시면 돼요. 어떤 주제어, 반복되는 단어를 위주로 주제가 무엇인지 찾으면 이 글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단어, 주제어가 무엇인지 볼 수 있고요. 44번 혁신적인 카메라 기술을 사용한 이유라고 나와 있죠. 이거 글 내용이죠. 글 내용에서 카메라 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나온 부분 잘 들으시면 44번의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티벤매트님 질문 하나 더 하셨네요.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재개시켰다. 맞나요? 물어보셨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나는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시키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나의 내 꿈을 다시 하다라는 의미는 사동으로 쓸 필요가 없죠. 나는 재개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에 꾸었던 내 꿈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뜻이 돼요. 네, 이때 재개시키다는요. 이제 꿈보다는 잠시 멈췄던 것, 멈추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다, 다시 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이제 보통 이 꿈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은 잠깐 멈춘 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보다는 뭔가 나는 사장은 뭐 어떤 사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장은 회사원을 휴식을 끝내고
다시 업무 자기 일에 복귀하도록 재개시켰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겠죠. 재개시켰다. 이 꿈보다는요, 이 잠깐 멈추었던 일, 중지됐던 일을 다시 하게 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겠네요. 꿈보다는요, 이런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멈췄던 일, 중지됐던 일을 다시 하다 라는 의미에서 쓰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들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질문하신 분이 43번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셨는데 좀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우마로조님이 한국어 공부를 재개하기로 했어요. 정확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토픽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는데 다시 한국어 공부를 재개하기로 했어요. 다시 하기로 했어요. 이런 뜻이죠? 이럴 경우에 재개하다 쓸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듣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에미상을 받은 살아있는 지구 시리즈의 제작진들이 세계 자연기금과 손잡고 완성한 신작이 나왔다. 진기하고 경이로운 자연을 탐사하여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번 작품은 혁신적인 촬영 기술로 이제껏 본 적 없는 야생 지역과 동물을 정밀하게 포착하였다. 이 야심찬 시리즈는 4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대륙을 오가며 약 50개국에서 촬영되었다. 또한 600명이 넘는 제작진이 3,500여일에 걸쳐 촬영하였다. 영상 속에는 북극의 오지와 대양의 심해, 아프리카의 초원과 남미의 정글 등이 나온다. 숨겨진 미지의 서식지를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번 영상을 통해 그동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야생지역 동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에미상을 받은 살아있는 지구 시리즈의 제작진들이 세계 자연기금과 손잡고 완성한 신작이 나왔다. 진기하고 경이로운 자연을 탐사하여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번 작품은 혁신적인 촬영 기술로 이제껏 본 적 없는 야생 지역과 동물을 정밀하게 포착하였다. 이 야심찬 시리즈는 4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대륙을 오가며 약 50개국에서 촬영되었다. 또한 600명이 넘는 제작진이 3,500여일에 걸쳐 촬영하였다. 영상 속에는 북극의 오지와 대양의 심해, 아프리카의 초원과 남미의 정글 등이 나온다. 숨겨진 미지의 서식지를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번 영상을 통해 그동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야생지역 동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43번 44번 자, 볼까요? 44번은 조금 쉬운데 43번이 약간 애매했죠. 자, 그 이유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답 확인해 보면 43번의 답은 4번이고요. 4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우니까 44번 먼저 답 확인해 보면 혁신적인 카메라 기술을 사용한 이유. 여기 바로 나오죠. 이번 작품은 혁신적인 카메라 촬영 기술로 바로 나오고요. 어떻게 했대요?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야생 지역과 동물을 정밀하게 포착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야생에, 자연에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자세하게 담고 싶어서 혁신적인 촬영 기술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연의 모습을 자세하게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촬영하고 싶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볼게요. 이거 이해하시려면 글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여기 있네요. 이거 정리를 먼저 좀 해왔어요. 정리한 거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내용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에미상을 받은, 에미상이라는 그런 상이 있는데, 이것을 받은 이 제작진과 세계자연기금이 손을 잡고 함께 힘을 합쳐서 완성한 신작, 새로운 작품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작품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신작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특징이 뭐예요? 이 신작의 특징은 이러한 점이 있어요. 자, 진기하고 경이로운 자연을 탐사했어요. 찾아냈다는 거죠. 찾아서 자,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영화로 이렇게 찍었대요. 자, 그리고 이 신작 이런 특징을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이런 자연을 어떻게 카메라에 담았는지 촬영 기법을 지금 쭉 설명합니다. 카메라에 어떻게 찍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네, 혁신적인 촬영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못 봤던 야생, 자연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어요. 포착했고요. 또 두 번째, 4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50개국에서 촬영했어요. 매우 많은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촬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세 번째 또한 600명이 넘는 제작진이 3,500여일에 걸쳐 촬영했대요. 와, 진짜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촬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이 영상 속에 이 카메라 촬영한 카메라 속에는 북극의 오지, 대양의 심해, 아프리카 초원, 남미의 정글, 이거 모든 대륙이죠. 북극, 그 다음에 바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모든 곳이 다 나와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숨겨진 미지의 서식지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대요? 목적 말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야생 지역 동물의 삶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 글 전체는 무엇에 대해서 말해요? 이 신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작.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신작. 이 신작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신작의 내용, 특징이 무엇인지, 이 신작을 왜 찍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작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신작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래요? 결국 자연의 모습을 담았다. 그동안 눈으로 보지 못했던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신작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무엇에 대한 내용이요? 자연의 모습을 담은 이 신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앞의 내용 없이, 이 부분 없이 문제에서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이 신작 특징 뭐 소개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이거 답이 맞나라고 좀 생각하기 어렵게 된 거죠. 4번 놀랍고 신기한 자연의 모습. 이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역대 에미상 수상작 보면 역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이런 뜻이 됩니다. 단어 한번 볼게요. 지금 우마르조님 단어 모르는 거 많아요 라고 하셨는데 좀 어려운 단어 많이 나왔죠? 일단은 이 1번부터 4번에 있었던 단어들부터 볼게요. 역대 수상작이라고 하면 이 역대라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 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상작, 상을 받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상을 받은 작품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역대 수상작인데 여기 보면 에미상 수상작, 에미상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 아니죠. 에미상을 받은 이런 시리즈 제작진과 다른 곳이 손을 잡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 신작이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역대, 과거에 어떤 작품들이 상을 받았는지 소개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역대 틀렸고 수상작을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2번 자연기금 활약이라고 했는데 자연기금 나오긴 했지만 얘네들만 일한 건 아니에요. 여기 앞에 이 제작진과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활약상 볼 수 없어요. 활약 한번 볼게요. 활약. 자,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활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촬영 기법 발전성이라고 했는데 혁신적인 촬영 기술 나오긴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죠. 이런 자연의 모습을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단어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단어.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해 안 되는 단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면 제가 생각한 단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는 여기서 손을 잡았다 라는 단어 같이 보고요. 진기하다, 경이롭다, 이 단어도 좀 어려우셨죠? 그리고 정밀하게, 이것도 보고요. 여기 오지, 심해, 초원, 그다음 미지, 그다음에 엿보다. 예,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 안 되신 것은 질문해 주세요. 야심차다. 이것도 볼까요? 자, 무엇과 손잡다 한번 볼게요. 네. 탐사하다. 릴리님 질문하셨고, 또 우마르조님이 이제껏. 이제껏. 여기 이제껏. 이것도 같이 볼게요. 자, 손잡다라는 것은요, 서로 같이 일하다, 협력해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우리 읽기 문제에서 손발 맞추다라는 그 관용적 표현 나왔죠. 손발을 맞추다라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뜻이 맞아서 뭐 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태도가 똑같다, 같다. 같이 협력해서 일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서 이 손잡다라는 것도 협력하다, 같이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함께 일하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악수하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악수하고 같이 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진기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하다라는 것은요, 신기하고 멋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진짜가 가치 있다, 진짜 가치 있다 라는 뜻이고요. 기자가 신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진기하다 라고 하면 매우 가치 있고 신기한 것을 말할 때 진기하다 라고 해요. 혁신적도 궁금해요. 혁신적 볼게요. 자, 다음에 경이롭다도 볼게요. 진기하다와 경이롭다는 사실 비슷한 단어예요. 경이롭다 하면 경자가 놀라다, 이자가 다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경이롭다 하면 놀랄 정도로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고 신기하다. 둘 다 신기하다, 와 되게 놀랍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보물처럼, 보석들처럼 좀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진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 볼게요. 탐사하다라고 보겠습니다. 탐사하다. 탐사하다는요, 탐이 찾다 이런 뜻이고요. 사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찾거나 발견하기 위해 찾거나 발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찾거나 발견하려고 돌아다니다. 발견하기 위해 돌아다니다. 찾아다니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찾아다니다.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자연 탐사라고 하면 이렇게 놀라운 자연, 신기한 자연을 찾으려고, 발견하려고 돌아다니가, 여행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혁신적 볼게요. 혁신적. 네, 혁신적이라고 하면 보통 기술 발전과 관련한 단어예요. 기술 발전. 어떤 기술이 지금 현재 상태보다 현재 상태를 뛰어넘어서 매우 발전된 기술이 나오죠. 매우 발전하다
라는 의미로 혁신적이다 라고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전에 우리 스마트폰 쓰다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그 다음에 폴더폰이 나왔죠. 스마트폰이 이렇게 접어져요.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에요. 현재 스마트폰이라는 상태를 넘어서서 더욱 발전한, 매우 발전한 형태가 폴더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을 혁신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꿀 만큼 매우 뛰어나게 발전한 기술, 매우 발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보다 매우 뛰어난, 매우 발전한 이라고 할 때 혁신적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보충해서 말을 하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껏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껏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껏, 이제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까지 또는 여태까지 똑같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이제껏, 이제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런 의미가 있죠. 자, 다음에 정밀하게 볼게요. 정밀하다, 정밀하게. 정밀하다는 매우 자세하고 꼼꼼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자세한 것을 정밀하다라고 하죠. 빈틈없이 자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야심차다 볼게요. 야심차다. 야심차다라고 보면요. 욕심과 야망이 있는 상태,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데 어떤 일을 성공하고 싶어서 욕심도 있고 이렇게 목표도 있고 야망이 있어요. 그런 상태를 야심이 있다, 야심차다라고 나타냅니다. 지금 릴리님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셨는데 혁신이라는 단어가 이노베이션 맞아요. 이노베이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노베이션. 자, 다음에 야심차다라는 게 어떤 일을 꼭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더 발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욕심이 있는 상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각오가 있는 상태, 결심이 있는 상태, 이런 걸 야심차다라고 합니다. 앞에 좀 스스로 성공하거나 또는 발전을 위해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욕심이나 결심이 있는 상태, 야심차다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위에 이해되는 거 좀 지울까요? 오지, 그 다음에 심해, 그 다음에 초원, 그 다음에 미지, 미지의 으 이렇게 쓰고요. 어떤 것을 엿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지는요, 아직 감추어진 곳, 드러나지 않은 곳, 사람들이 모르는 곳을 오지라고 해요. 뭐 바다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이걸 오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발견하지 못해서 발전이 없는 곳, 이걸 오지라고 하죠. 사람이 가본 적이 없는 곳, 발견하지 못한 곳,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사진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까봐 사진 한번 찾아볼까요? 오지? 보통 뭐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면 사람이 살지도 않고 또는 사람이 살아도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서로 만나지 않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볼까요? 네, 이거 보면 이런 여기 말고 이런 것처럼 직접 어떤 장소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직 찾지 못한 곳을 찾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땅을 오지라고 합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땅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아직 사람들이 찾지 못한 곳, 발견하지 못한 곳,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심해는 깊은 바다를 심해라고 해요. 매우 깊은 바다, 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거 안 왔군요. 오지, 심해. 심해도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심해. 이런 거 있죠? 엄청나게 깊은 바다를 심해라고 해요.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 엄청나게 깊이 내려가야 하는 곳. 이런 곳. 이런 걸 심해라고 합니다. 수압도 엄청 강하겠죠? 다음에 초원 볼게요. 초원은 풀이 많은 곳을 초원이라고 하는데 주로 아프리카에 많이 있어요. 초원이. 네, 이런 곳이죠. 이렇게 풀이 많이 돋아 있고 말이나 양이나 막 이런 동물들이 막 이렇게 뛰어노는 곳, 자연 이런 곳을 초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몽골 초원 이런 것도 초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곳을 초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풀이 있어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곳, 초원입니다. 미지 볼게요. 지가 알다라는 뜻이고 미가 아직 모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지에라고 하면 아직 알지 못하는 곳, 알지 못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지에라고 하면 아직 알지 못하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도 미지의 서식지, 숨겨진 미지의 서식지라고 하면 숨겨져 있어서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아직 모르는 그 동물들이 사는 곳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엿보다 한번 볼게요. 엿보다는요.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아내려고 알기 위해 살피다, 확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엿보다와 똑같은 의미로 들여다보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잘 모르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알기 위해서 자세히 보다, 찾다, 확인하다 라고 할 때 미지의 엿보다, 들여다보다 라고 볼 수 있죠. 릴리님 윈도우 옛날 배경이네요. 그러네요. 윈도우 옛날 배경이 심해 또는 초원 이런 곳들이 주로 윈도우 옛날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죠? 이런 곳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아까 44번은 이렇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 나온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